그 사람들이 고등수학은 개념수학이에요, 개념수학이에요 라고 말하는 개념이 요런 거야. 식을 딱 봤을 때 애를 빌어넣는 나머지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개념은, 못 구하기 개념은 여기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너희들 그 가우스 8페이지에 여백도 없나? 예. 자, 여백에다가 딱 한 줄만 위쪽에 혹시 밑이나 위든 여백에 딱 한 줄만 또 필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런 거 한번 볼게요. 가우스 n분의 x가 n분의 x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혹은요 요런 식의 구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x의 값을 구했더니 가우스 n분의 x에 곱하기 n을 한 요런 구조의 식이 보여. 그러면 너희들은 요 녀석이 또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약간 변형된 식이긴 하지만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그죠? 자, 이 식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n분의 x는 정수다? n분의 x는 정수다? 아니에요. 자, 이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3분의 x가 어떤 정수가 된다라는 이런 수학적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x는 어떤 수다? 3의 배수다 라고 얘기하죠. 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n분의 x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x가 n의 배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x는 n의 배수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x는 n의 배수일 때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조금 더 개념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제는 전부 다 이런 수학적 표현들이 나와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얘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우스교는 개념을 좀 촘촘히 자주 여러 번 많이 봐두셔서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우스 정리할게요. 자, 넘어가도 되나? 예,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고교 수준의 2차 방정식 문제는 문자상수, 절대값, 가우스, 루트, i, 새로운 연산의 정의 등등을 이용해서 난이도를 높인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샘플 문제를 좀 풀어보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녀석은 무슨 문제예요? 문자상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지. 자, 어쨌든 항상 풀이는 똑같아요. 2차 방정식 나오면 무조건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은영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 마이너스 2b의 제곱 은영. 그치? 은영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해줍니까? 2차 방정식의 법 1. 인수분해 되는지 보셔야겠죠? 자, 얘는 b로 묶으면 a-2b인데 얘네를 잘 조합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겁니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이너스 a니까 우선 여기 마이너스 붙이려면 이 위에도 마이너스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b에서 b 나오고 마이너스 a 나오고 이 중간에 있는 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시원아 요거 이해돼?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x-b, x-a 플러스 2b는 0이다 라고 인수분해함으로써 x의 값은 b가 되거나 혹은 x는 a-2b다 라고 이렇게 문자 상수가 나와 있는 문제도 똑같이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7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뭐가 높여주고 있어? 절대값. 절대값을 꺾이는 방법. 분류. 자, 분류의 기준. 무슨 숫자 되겠습니까? 1.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1, 2 이렇게 나눠서 풀겠습니다. 첫 번째 x가 1 이상인 경우에 100만 대입하면 양수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5, 2 마이너스 여기에 붙네요. 결국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x는 마이너스 5 혹은 x는 2가 나온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자, 얘네 둘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둘 다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항상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공통 범위 구했더니 누가 되겠다? x는 2가 되겠다 라고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풀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00만 대입했더니 음수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식을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빼내셔야 해요.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4, 1 마이너스 여기에 붙어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그러므로 x는 4가 되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도 공통범위 구하셔야 되죠?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범위 구했더니 답이 뭐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 낼 때는 이 두 개의 답을 AND로 묶으셔야 돼요? OR로 묶으셔야 돼요? OR. 분류의 결과로 나온 범위는 항상 최종적 답 낼 때 OR입니다 라고 했죠.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값 붙인 경우에 푸는 방법이에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하지? 예. 춥겠구나. 춥지? 아, 그래? 18도에 맞춰줘야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절대값까지는 잘 쫓아오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되게 독특한 가우스 기호 문제 두 문제 다룰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하고 하나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네. 자,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할 때도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얘 인수분해하려면 2, 1, 3, 6, 1, 마이너스 7이니까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 가우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결국 가우스 x는 2분의 1이거나 혹은 가우스 x는 3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끝이에요? x를 더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뭐냐? 방정식을 아무리 가우스 기호를 붙여서 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목표는 뭐야? x야. 가우스 x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x를 구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녀석이 하나 등장합니다. 얘를 만족하는 x값, 이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요 두 식을 만족시키는 x값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정수가 아니고. 예. 얘는 정수거든? 얘는 2분의 1이야. 정수와 2분의 1을 같게 만드는 x값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정수만 나와요. 그러므로 이런 식은 존재하지 않아. 즉 x값이 여기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얘만 풀면 됩니다. 자, 요 녀석 이용해서 x값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했니? 안 했니? 했지.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상 3. 3 이상 3 미만. 얘가 답이에요. 가우스 문제에서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흥미롭죠? 문제를 풀었는데 부등식. 부등식이 답이 돼요. 가우스의 특징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한 문제 더 적어드릴 거예요. 밑에 여백에다가 4번이라고 치고 요런 거 풀어보자. 이번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혹시 가우스교 벗겨줘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주어졌지. 이때 우리는 이 주어진 x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지만 가우스 x를 잘 벗겨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주어진 x의 범위에 뭔 짓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일식 분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우스 문제 나오는데 범위 주어지면 항상 이 주어진 범위를 전부 몇 개씩 일씩 끊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이제 2 이상 3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눌 거예요. 항상 가우스는 이쪽에 등호고 이쪽에 등호 안 붙는 거야. 예,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얘가 뭐로 바뀌어?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가우스 x는 어떤 정수가 돼서 튕겨져 나온다? 1. 자, 여기에서도 한번 해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어떤 정수가 돼서 튕겨 나온다? 2. 이런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얘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거야? 일식 분류하면서 그냥 1, 2 이런 정수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소민 양 여기 이해 될까 안 될까? 잘 이해 안 되지? 다시 선생님 다시 가우스를 설명할게요. 가우스는요, 얘 자체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조건 정수가 돼야 돼. 그래서 가우스를 벗고 나오면 얘는 무조건 특정 숫자가 돼요. 됐나? 정수라는 숫자. 그런데 어떤 정수가 될지 결정하는 건 뭐야? 일식 분류할 때의 요 범위예요. 만약에 x가 요 범위 사이에 있으면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1. 1보다 커야 되는데 1이 봐요. 수직선 그려놓을게요. 0, 1, 2, 3 이렇게 있지. 자, x는 뭔지 모르지만 1과 2 사이에 있대요. 여기에 있네. 예. 그런데 그 녀석의 가우스를 씌웠대. 그러면 뭐야?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1.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번에 두 번째 x가 2 이상 3 미만이래요. 그래서 2 이상 3 미만 또 여기 있다 치자. 지나온 수 중 제일 큰 정수 2. 그래서 바로 요 가우스 x는 2라는 숫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인수분해 되네요. 즉 x-2, x 플러스 1은 0 나와서 x는 2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어요. 요 녀석 답이야 아니야? 아니지. 항상 범위가 있을 때는 처음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통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여기선 해가 없다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오씨, 얘 풀려고 했는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공식 쓸까? 짝수 공식 쓸 거예요. x는 a분의 1분의 써줄 필요 없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되네요. 결국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둘 다 답일 리는 없지?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입니다. 묻자, 루트 3은 대략 어떤 수야? 1.7 정도 되는 수예요. 그럼 얘는 2.7이네 더했을 때는 그러므로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x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얘는 대략 2.7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됩니다. 네. i에서요. 첫 번째 i에서. 네네. 어차피 등은 어디든지 붙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등호요? 그건 절대값이고 아, 가우스 기호에서는 항상 이쪽에만 붙여야죠. 네. 가우스 기호는 항상 다시 정리할게요. 가우스 x가 n이 될 때 범위는 항상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가우스 기호에서는 여기에만 등호를 붙이셔야 돼요. 그럼 이해가 될까요? 네. 또 질문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보도록 하자. 예. x에 관한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푸슈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야, 쟤 풀어봐 이러면 애들이 보통 무슨 생각하겠어? 2차 방정식이네? 1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2 근의 공식 이렇게 풀어서 x는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답이야. 이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예요. 자, 왜 틀릴까? 그렇게 풀면 왜 안 될까? 그렇게 근의 공식으로 이 문제를 풀면 왜 틀릴까? 왜 답이 아닐까? 잠시만.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맞아, 조건이 있었어. A가 어떤? 0이 그렇지.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2차 방정식이에요. 만약에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1차 방정식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얘는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살표 아래로 빼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2차 방정식 꼴일 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2차 방정식 꼴일 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2차 방정식 꼴일 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가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A의 부호지.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 겁니다. 자, A가 0이 아닌 경우에 얘는 아주 온전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돼요. 자, 2차 방정식이니까 1, 인수분해 안 되네. 2, 근의 공식. 이래서 그냥 X는 어떻게 풀면 되겠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에 의해서 그냥 답을 내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야? A가 0인 경우야. 근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다 외웠어. A가 0이면 남는 식은 뭐예요? BX 플러스 C는 0이지. 우리는 이런 식을 X에 관한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까?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의 해법 시작! X상은 X상끼리, 상상은 상상끼리.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BX는 마이너스 C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우리 이거 푸는 연습 한 적 있니? 여기
있지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x는 b분의 마이너스 c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분모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계산을 했어요. 얘를 거꾸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c가 0일 때, 즉 뭐가 되겠습니까? 예, c가 0일 때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c가 0이면 0분의 0꼴 되네요. x는 뭐가 되겠다? 부정되겠다예요. 그런데 얘를 부정해서 c가 0이 아니면 저 식은 x는 0분의 마이너스 c라는 식이 되죠. 얘는 뭐다? x는 불능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혹시? 네?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선생님 마음. 네. 자, 그래서 답 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야. 그래, 첫 번째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이럴 땐 답이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예요. 자, 두 번째 A는 0인데요. B는 0이고요. 선생님, 네. 이거 밑에다가 밑에다 적는 거예요. C가 0이야. 답에다 적는 겁니다. 맨 아래쪽에. 이럴 때는 답이 뭐다? X는 부정. 자, 세 번째. A가 0인데 B도 0인데 C가 0이 아니야. 이럴 때는 X는 불능. 자, 그리고 네 번째. A가 0이 아니에요. 이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풀어야 된다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실제 이하 문제 풀려면 1차 방정식도 알아야 되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알아야 되고 a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런 조건이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서의 차이도 아셔야 돼요. 짧은 문제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낼 것 같아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근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개념을 이렇게 차분히 가르치지 못하세요. 고등부 선생님들. 난리도 아닙니다. 문제 풀거라 정신 없을 거예요. 학교 가면. 네. 자. 열심히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두세요. 지워도 되죠?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엄청 독특한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고등부 수학에서는. 보통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집, 시중 문제집 사다가 문제집만 계속 주구장창 풀어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조금 길이 들어서 알 거야.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주지 않지. 그치? 그리고 개념을 많이 풀어주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못 푸는 문제가 있어도 답지를 봤을 때 거의 이해가 되지. 맞아? 그리고 그렇게 몇 번 풀다 보면 연습이 돼서 또 풀리지. 맞아요? 요게 개념이야. 개념 하나를 잘 잡고 있으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힘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강력해질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개념 수학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점점 유리해져요. 그런데 시중 너희들이 문제집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설명 거의 없이 그냥 되게 허접한 개념 슥슥슥 아주 짧게 넘어가면서 막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가면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서 뒤에 가서 계속 앞에 빈 부분이 생겨.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개념 전혀 기억이 안 나 이러면서 못 푸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데 죽어라 읽으십시오. 한 페이지에 몇 번? 20번. 20번. 알겠죠? 20번씩 읽으십시오. 편하게 읽어. 막 진지하게 이거 읽으려면 오래 걸리겠네가 아니라 그냥 슉 봐. 30초 안에 한 번 읽었네? 뭐 이런 수준으로 읽어도 돼요. 자주자주 보는 게 훨씬 중요해. 알았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판별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슬슬 뭘 배울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꼴랑 2개밖에 없어요. 10페이지까지 배운 건 1차 방정식 하나 배웠고요. 2차 방정식의 해법 배운 거야. 고등 수준에서 푸는 2차 방정식.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론들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이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가도록 할게요. 너희들이 2차 방정식 이론에서 배우는 개념들.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근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근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뭡니까? 근의 공식이에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짝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너희들이 여기까지 근을 구하는 공식까지 배웠어. 그런데 이후에 수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런데 이 근이라는 게 구해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실근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허근이 나오네.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일명 무슨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까?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근이 되기 위해선 ABC가 실수라는 전제에서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면 요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실수가 되지. 하지만 루트 속의 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얘는 뭐가 돼요? 허수가 돼버려. 허수가 돼버려. 그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허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와, 이 근의 공식 중에서 요 루트 속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양수거나 0이면 실근 혹은 중근이 되는 거고 음수면은 허근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판별식 D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D 공식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꼴은 다르지만 얘처럼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자, 얘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와, 얘가 0이 됐네? 갑자기 근이 하나밖에 안 생겼네?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가 생긴다는 건 중복되는 근, 중근이라는 얘기고요. 얘가 0보다 작아. 와, 루트 속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루트 3, i. 허수가 되니까 아,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구나.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여기에 사이에 잠깐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이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 2차 방정식 맞니? 아직 아니야. 얘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이에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왜? 얘는 근이지. A, B, C 이런 애들은 전부 뭐야? 개수 자리에 있지.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런 게 있어.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중학교 때 얼핏 보아온 개념이야. 차이가 있다면 중학교 때는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근이 없다 이렇게 배우는 경우. 고등학교 때는 허수를 배우니까 근이 없다 대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배울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가 언제? 중학교 때 얼핏 봤던 부분이고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 이론이 2개가 더 나와요. 이 2개를 알면 제대로 배운 거고 이 2개를 기억 못하면 여전히 너희들의 수준은 중학교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근데 애들 지지리도 못해. 선생님이 지금 그 아빠네, 너희 아빠네 대공고반 뭐 나름 상위 뭐 5%인지 10%? 뭐 이러고 막 모의고사 90 넘고 이런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도 걔네들도 잘 몰라요. 걔네들은 뭐 기하 벡터까지 뭐 보고 이 정도 선행이 된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그 후에 고등학생이 돼서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즉, 와,
두 군이 모두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 두 군이 모두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 두 군이 모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실근의 부호가 될 조건이 뭐냐? 이런 개념을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뒤에 너희들이 배우게 되는 개념이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야. 근데 사실 요 녀석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뿔뿔 마이너스 뿔마. 얘네들의 기준은 몇이야?